스타트. 금지된 현장. 침대 위에서 그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 남편 준서와 제 친동생 지민이. 지민아. 사랑해. 오빤 정말. 준서 오빠는 정말. 저는 침실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제 남편과 제 친동생이 제 집 침대에서, 제가 어제까지 잤던 그 침대에서. 언니. 지민이 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지연아, 이건.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순간으로 오기까지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을 살았습니다. 두 딸을 낳았고 성실한 아내였고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제 동생이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행복했던 일상. 제 이름은 이지연, 현재 45살입니다. 15년 전 29의 나이에 박준서와 결혼했습니다. 준서는 당시 32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했고 결혼 1년 만에 큰딸 수진을, 3년 후에 작은 딸 수아를 낳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준서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주말 오후였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기 먹을까? 삼겹살? 좋아요. 마트 갔다 올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 여동생 지민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지민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이혼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지민은 38이었습니다. 뭐? 이혼? 언제? 왜? 말하기 싫어. 언니, 잠깐만 신세 좀 질게. 집 구할 때까지만. 저는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제, 들어와요.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렇게 지민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지민은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언니, 설거지 내가 할게. 괜찮아. 넌 쉬어. 아니야. 신세 지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어느 날 저녁 저는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민이 어떻게 생각해요? 응? 뭐가? 여기 계속 있는 거요. 집 구한다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요.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처제가 힘든 시기잖아. 천천히 해도 돼. 고마워요, 여보.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서가 제 손에 키스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야. 내 자랑스러운 아내.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사랑을 나눴습니다. 결혼 15년 차지만 준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서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미묘한 변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트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와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거리가. 다녀왔어요. 언니 다녀왔어? 지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 갔다 왔어. 짐 좀 도와줄래? 아, 네. 지민이 저를 도왔습니다. 준서는 계속 TV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지민이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응? 나랑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준서는 원래 그래. 다정한 사람이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지민이랑 뭐 했어요? 응? 그냥 TV 봤어. 왜? 아니, 그냥. 둘이 이야기 많이 하던데. 준서가 웃었습니다. 처제가 힘든 시기잖아. 위로 좀 해줬지. 그래요? 뭐라고 위로했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넥타이 어때? 좋은데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요? 아니, 그냥 좀 멋있게 입고 싶어서. 집에서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운동해요?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지.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여보, 누구한테 연락 왔어요? 응? 아, 회사 일. 그리고 지민도 변했습니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더 짧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그 옷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언니, 요즘 다들 이렇게 입어.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지민이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 정말요? 응, 진짜야.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심의 씨앗.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준서가 나간 후 저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민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지민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알았어. 11시? 괜찮아. 나도 보고 싶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민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남자친구라도 생긴 걸까요? 그날 밤 11시 준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왔어요? 많이 마셨어요? 아니, 적당히 마셨어. 준서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준서의 핸드폰을 힐끗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지민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지민이 준서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형부가 아니라 오빠라고. 그리고 오늘 고마웠다고? 준서가 회식이 아니라 지민을 만난 걸까요?
아니,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그냥 처남댁이 고마워서 한 말이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아니, 안 나갔는데? 밤 11시에 전화 받더라. 누구야? 아, 그거. 친구. 친구? 밤 11시에? 응. 고민 상담해줬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준서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영수증. 날짜는 어제. 시간은 저녁 8시. 2인분 와인과 디저트. 35만 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어제 회식이라고 했는데 호텔 라운지에서 누군가와 만난 겁니까? 누구와? 설마. 지민이?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 3개월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니 준서와 지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민이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나도 지민아.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오빤 정말 언니보다 저를 더 좋아하시는 거 맞죠? 준서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미안하지만. 그래.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언니가 눈치채면 안 돼.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타이밍 봐서 말할게요. 알았어.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그들이 키스를 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 동생이.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과 제 동생이.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서와 지민도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 가요. 작은 딸 수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준서와 지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친구 만나러 가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준서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신음소리. 지민아, 오빠, 사랑해요.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동생이. 언니, 지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 침대에서? 지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이 내 남편과. 준서가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지연아,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지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언니야. 내가 너 키웠어. 내가, 언니 나, 아파. 준서가 저를 떼어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당신이 뭐라고 날 말려요. 저는 준서를 밀쳤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15년을 같이 산 남편. 우리 딸들 아빠.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그게 답니까? 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민이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린 사랑해. 뭐? 나랑 준서 오빠는 사랑하게 됐어. 6개월 전부터.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야? 배신이지. 배신이 아니야. 우린 진심이야.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 응. 미안하지만 지민이랑 재혼하고 싶어. 지민이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어차피 말해야 할 거였어. 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았어. 뭐라고요? 넌 날 남편으로만 봤어. ATM 기계처럼.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그게 무슨. 지민이는 달라. 지민이는 날 남자로 봐줘.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언니,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오빠는 언니한테 지쳤어. 언니는 오빠를 당연하게만 생각했잖아. 내가? 응. 오빠가 밤늦게 일하고 와도 저녁 차려놨냐고만 물어봤지. 힘들었냐고는 안 물어봤어. 오빠 옷 사주는 것도 선물하는 것도 다 내가 했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준서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조용히 이혼하자. 아이들한테도 최대한 상처 안 주게. 아이들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랑 수아는 어쩌게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 내가 양육비 줄게. 양육비?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는군요. 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어차피 끝난 거야. 이혼해줘. 무너진 세계.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모텔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텔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15년.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준서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서가 지민이랑.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지민이가 뭐? 준서가 지민이랑 바람났어요. 이혼하재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 XX가.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엄마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괜찮아. 엄마가 있어.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서류 보낼게.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게.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누자. 아이들은요?
너 키워. 내가 양육비 줄게. 그게 다예요? 그게 뭐? 15년 결혼 생활이 그게 다냐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정신 차려요. 지연아, 소용없어. 난 이미 결심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아, 변호사 만나자.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엄마, 그 XX 혼내줘야 해. 재산도 다 빼앗고 아이들 양육권도 다 가져와야 해. 엄마가 옳았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니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의 간통이니 사회적 비난도 받을 겁니다. 재산 분할은요? 법적으로는 5,050이지만 유책 배우자니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70%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륜 증거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증거,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사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회사에 가고 없었습니다. 지민도 어디론가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영수증들을 찾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선물 모두 지민과 함께 한 것들이었습니다. 준서의 핸드폰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 열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지민 오빠,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사랑해요. 지민 오빠, 언니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해요. 지민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민이 준서에게 키스하는 사진,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저는 모든 것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예상치 못한 동맹. 그날 저녁 준서의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라, 나야.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준서한테 들었어. 이혼한다고? 네. 그 XX, 내가 혼내줄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서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드는 겁니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아들이 미쳤어. 처제랑 바람나다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왜 미안해. 며느리,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재산 빼돌리는 거 내가 막을게. 내 명의로 된 거 있거든. 준서가 못 건드리게 할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정말로 도와주셨습니다. 준서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아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너희 아빠가 잘못을 했어. 큰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잘못이요? 아빠가 이모랑 나쁜 짓을 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아빠랑 이모가. 그래. 미안하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왜 그래요? 왜? 작은 딸 수아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괜찮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싫어요. 아빠랑 안 살래요. 나도요. 나도 엄마랑만 살래요. 아이들까지 준서를 외면했습니다. 준서는 아이들을 만나려 했지만 아이들이 거부했습니다. 아빠, 저리 가요. 수진아, 아빠 얘기 좀. 싫어요.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준서는 상처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 저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서의 회사에 제보했습니다. 박준서 부장이 처제와 불륜 관계입니다. 사내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준서의 회사는 보수적인 곳이었습니다. 불륜, 특히 처제와의 불륜은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가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회사에 알렸어? 네. 미쳤어? 왜 그래? 당연하잖아요. 당신이 한 짓 세상이 알아야죠. 나 징계받았어. 3개월 정직. 잘 됐네요. 지연아, 더 당할 줄 아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도 복수했습니다. 지민의 친구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민이가 언니 남편이랑 바람났어요. 증거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지민의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야? 헐, 언니 남편이랑? 인간 쓰레기네. 지민은 SNS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왜 이래? 왜 이러긴? 당연하잖아. 내 인생 망치려고? 내 인생? 내 인생은 생각 안 해? 언니, 너도 당해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저는 냉정했습니다. 분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복수는 달았습니다. 3개월 후 지민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서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오빠 아기 가졌어. 뭐? 3개월 됐어. 나 낳을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민이 준서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준서도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리하자. 지민이 임신했어. 알아요. 미안하지만 이혼 서류에 서명해줘. 지민이랑 빨리 결혼해야 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해드릴게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재산 73으로 나눠요. 내가 7. 그건 너무. 싫으면 재판 가요. 거기서 더 망신당하시던가. 준서는 할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준서와 지민은 재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민이 낙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서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준서를 찾대. 돈 떨어지니까. 돈이요? 응. 준서가 징계받고 승진 누락되고 돈이 줄어드니까 지민이가 배째라 한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준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며칠 후 준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왜 왔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요? 지민이가 날 떠났어. 아이도 지웠어. 거짓말이었어. 사랑한다는 게. 준서가 울었습니다. 너만이 진짜였어. 지연아. 선택의 순간. 저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 2 아이의 아버지. 저를 배신한 남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남자. 지연아. 다시 시작하자. 제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 씨. 응? 일어나세요. 준서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전 선택할 수 있어요. 뭘?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준서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15년간 쌓인 상처도 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아이들은 당신을 싫어해요. 하지만 아빠가 필요하죠. 지연아, 전 어머니로서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여자로서도. 저는 준서를 돌아봤습니다. 용서가 답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답일까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어. 알아요. 하지만 용서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찾는 거예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언제?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준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세 가지 길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카페. 엄마가 도와주셨고 아이들도 주말에 와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지연아,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준서가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준서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네. 감사합니다. 지연아, 우리.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손님과 주인이에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또 올게. 네. 또 오세요. 준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거절할까요? 이지연은 준서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까요? 지민과 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두 딸 수진과 수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배신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